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다리가 시리잖아요. 그런데 그쵸. 이제 저리거나 이렇게 통증은 없으니까 결국은 척추관 협착증의 증세가 얼마나 진행이 돼서 영향을 주는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누워 계시거나 이럴 때도 계속 시리거나 그런지 아니면 서서 걸으실 때 어떤 시린 정도가 좀 더 심해진다라고 한다면 척추에서 요추에서 특히 아마 그 신경이 압박돼서 시린 증상이 오실 수도 있기는 합니다. 이제 그것은 아마 김종현 원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한의학적으로 좀 풀어보려고 해요. 한의학적으로는 몸 안에 열이 많으신 분들이 그 열이 퍼지지 않아서 손발이 시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양골증이라고 하고요. 오히려 여성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출산 후에 피가 많이 몸에서 빠지고 또 양의 기운이 많이 빠지면서 몸 전체가 열이 많이 없어지셔서 그래서 시린 경우가 있으신데요. 그런 경우는 음골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골증에는 이게 그 마음의 스트레스가 많거나 하면 심장이 화가 많아서 교감신경이 흥분되면서 혈관이 수축을 하고 그래서 차가운 기운에 혈관이 더 빠르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수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시린 경우가 많으시고요. 이럴 경우에는 시호가 들어가 있는, 우리 지난주에 시호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효과가 있고 또 그래서 혈관을 이완시켜 줄 수 있는 사역산을 처방을 받으셔서 드시면 좋고요. 오히려 몸이 냉하고 정말 차가우신 분이라면 사역탕이나 당귀사역탕을 한의원에서 처방받아서 드시면 정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께 물론 추가적인 질문을 몇 가지 드려봐야겠지만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증상으로 봐서는 한의학적 진단명 중에서는 한비에 가깝습니다. 특히 한비는 원래 비증이라고 포괄해서 이야기하는 명칭인데 비증은 원래 통증을 동반하지 않고 감각 이상만을 호소하는 증상을 통칭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비는 여러 가지 비증 중에서도 조금 더 시림 쪽을 호소하는 증상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비는 원래 한사, 즉 추운 기운에 갑자기 노출이 된다든지 해서 경락의 기혈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감각이 무뎌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쉽게 생각해 보면은 느슨해진 관절 틈에 갑자기 찬바람을 쐬서 살얼음이 약간 얇게 끼어 있는 상태, 여기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후에 여성들이 보통 릴렉신이란 호르몬 때문에 온몸의 모든 관절들이 좀 느슨하게 결합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찬바람을 맞게 되면은 지금같이 시린 증상을 호소하는 이 산후풍도 비증과 유사한 범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증상뿐만이 아니라 약간 뼈마디가 시큰시큰하면서 무겁게까지 느껴진다면은 요거는 한비뿐이 아니라 골비까지 갔다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한비처럼 다리만 시린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장의 직접적인 기능 저하가 일어났다면은 요거는 비증이 아니라 하초양허증에 해당합니다. 우리 하초양허증이란 것은 보통 하초가 한방에서는 배꼽 아래 위치한 신장, 자궁, 방광 등의 기능을 통칭해서 이르는 말인데 마치 배꼽 아래로 보일러를 모두 꺼버린 것처럼 전원을 모두 꺼버린 것처럼 다리, 허리가 같이 시리고 방광이 제 기능을 못해서 소변을 자주 보러 간다든가 좀 봤는데 시원치가 않다든가 우리 어르신 중에 이런 분들 많으시죠. 이런 증상이나 아니면 소화기 자체가 전원을 완전히 오프시킨 것 같이 음식을 드셔도 소화가 잘 되지 않고 헛배만 부르고 무름변을 본다든가 했을 때 이런 하초양허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방적으로 봤을 때는 협착증과 말초신경병증 이 두 가지를 의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추가적인 검진을 통해서 협착증은 확진을 할 수 있겠지만 흔히 어르신들께서 다리가 시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협착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협착증은 말 그대로 우리 척추에서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척추관 내에서 꽉 눌렸을 경우에 생기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말초신경병증도 우리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당뇨병이 오래되어 가지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거나
하는 경우에 이제 2차적으로 혈관이라든지 신경 전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림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진단을 해봐야겠지만 어머님의 증상은 협착증, 양방 병명으로는 협착이고 한방 병명으로는 한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가볍다면은 침뜸 치료만을 통해서 경락의 순환을 원활히 도와주면은 해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초 양허증처럼 내부의 기능 저하를 같이 동반하는 경우에는 한약을 통해서 속에서부터 데워주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춥다고 웅크려 계시지만 마시고 우리 손발 많이 움직이는 맨손 체조 해주시는 거랑 집에서 계피 생강차를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는 것도 시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발목이 시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각 증상인데요. 자각 증상 이외에 또한 타각 증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나 타인이 만져봤을 때 거기에 정말로 얼음장처럼 차가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나눌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타각 증상으로 본인이 만졌을 때 정말 시리고 차갑다고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족냉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족냉증은 앞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심장의 양기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건데요. 우리의 체온은 심장의 혈류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즉 심장의 혈류가 많이 가면 갈수록 거기 체온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또한 심장을 통해서 나간 혈류가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런 일련의 작용들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 손발이 차가워지고 대사가 떨어지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한의학에서는 심양어라고 진단을 하고요. 그럴 때 부자, 건강, 육개 같은 약물을 써서 수족의 냉증을 치료하게 됩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만약에 어머니께서 타각 증상으로 만약에 시리거나 그런 느낌이 없다고 했을 때는 본인이 스스로 그냥 단순히 그렇게 느끼는 거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비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증은 관절이나 근육, 피부, 인대 등의 통증 혹은 저림감 혹은 마비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징후를 얘기합니다. 즉 감각신경의 이상을 얘기합니다. 환자분께 먼저 말씀을 여쭤봐야겠지만 만약에 환자분께서 허리 통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환자분께서 호소하신 증상 부위는 발목 복사뼈 위쪽과 아래쪽인데요. 발목 복숭아뼈 위쪽은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현종혈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는 요추 5번 신경이 지배하는 구역이고요. 또 복사뼈 아래쪽은 바로 천추 1번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허리 통증을 동반하면서 그런 감각 이상이 느껴지신다고 한다면 그건 아마도 그 요추 5번 신경과 천추 1번 신경의 신경근이 척추의 협착증에 의해서 그 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감각에 이상이 나타나는 걸 수도 있고요. 만약에 요통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그 부위만 말초적으로 부위만 감각 이상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초신경의 그 이상 단순히 말초신경 이상으로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비증에 대한 치료는 기본적으로 비증은 막혀서 생긴 병이라고 인식합니다. 즉 막힌 것을 뚫어주고 순환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초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하는 개지나 작약,
환기 같은 약물을 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 담과 어혈을 제거할 수 있는 도인, 홍화, 당귀 같은 약들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침으로는 그쪽 부위가 족소양경이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혈의를 잘 찾아서 족사형 담경을 활성화시켜주고 기혈을 풀어주면서 동시에 근육을 풀어주어 신경포착 같은 현상들을 억제하는 것이 좋은 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이제 이은 원장님께서 협착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협착증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근데 힌트를 잘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한쪽만 특징적으로 시린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리 외측으로만 시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특징적인 부분에 의해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린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협착증이라는 게 신경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통증이 안 나타나더라도 이제 허리에 있는 척수 쪽으로 신경이 이상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러 가지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요추 5번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발목, 그 다음에 종아리 이 외측으로 인해서 시린 증상, 이상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다 달라요. 근데 L5, 즉 요추 5번의 증상이 생겼을 때는 바깥쪽으로 그 문제가 생기고요. 다음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 피부 분절마다 그 협착증 외에도 척추신경 어디에 문제가 되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이상 감각이 느껴지는지를 느껴볼 수가 있어요. 더마톰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은 L5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허리 요추 5번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쪽에 이제 눌러보거나 아니면 통증이 있을 때 여기 우리 이제까지 많이 배운 그 봉침 있죠. 봉침이나 아니면 약침, 그 다음에 뜸 치료 이렇게 치료를 하면은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 외에도 소아스 엔트랩이라고 해서 그 허벅지 앞쪽으로 이상한 감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특히 쪼그려 앉거나 아니면은 이제 꽉 쬐는 옷을 입어서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사진을 보시게 되면 허벅지 앞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요추 2번, 3번, 4번 쪽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럴 때는 크게 이제 뭐 다른 치료 이런 것보다는 장요근을 스트레칭하거나 장요근을 침 치료를 해주시면 5회 정도 치료해도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더마톰이라는 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제 나타난 건데요. 대부분 한 1948년도쯤에 이제 거의 완성이 된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기가 생활을 하다가 어디 부분이 좀 특히 많이 불편하시다 이러면 그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보셔도 됩니다. 이제는 또 다른 이유로 특히 이제 지각 이상설 대퇴신경통이라고 좀 표현되는 게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조금 통증이 좀 오래 가거나 좀 아픈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요추 2번, 3번, 4번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장요근 쪽에 이제 트랩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처럼 시린 증상이 있다 아니면은 뭐 통증이 없이 딱 국소적인 부분만 이상이 있다 이럴 때는 우선적으로는 요추 5번 쪽으로 통증 치료를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